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전저점을 뚫었습니다. 전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왔고 종가 대비도 저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의 파동이 여기가 끝이 났고 A 그 다음에 B파가 진행되고 C가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이 코스피로 볼 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선물은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파동이 이 저점을 갖다가 깰지 뭐 안 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선물은 방어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거나 어제가 바닥이거나 아니면은 월요일 날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야간 시세를 보게 되면은 야간에는 선물이 1.8포인트가 내렸거든요. 따라서 시작할 때뭐 갭 하락으로 시작해 가지고 뭐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이 종가보다 좀 낮게 시작을 해 가지고 위로 올릴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 금요일 날 저점이 최저점이거나 아니면은 월요일 날 좀 더 빠지면은 그게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을 갖다가 내가 지난주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미국장이 꼭대기 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꼭대기 친 것 같아. 이 꼭대기가 고점인 것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뭐 4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게 되면 1월 달에 꼭대기를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렇고 월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볼 때는 뭐 꼭대기를 쳤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우 산업도 뭐 비슷합니다. 다우 산업도 올해 1월 달이 꼭대기가 아닐까, 이 꼭대기일 것이다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이나 일봉을 볼 때 내가 얘기하고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S&P 500이 보면은 미국 우량 주식 500개죠. 이 S&P 500 미국 주식은 뭐 다우, 나스닥, S&P 500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S&P 500을 보게 되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보게 돼도 뭐 5주선을 5개월선을 뚫었거든요. 뚫고 내려왔습니다. 어, 주봉을 보더라도 이 20주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20주선을 뚫고 내려와서 의미 있는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지요. 많이 빠졌는데 주봉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격가 됩니다. 뭐 곧 반등이 들어올 것 같이 보이는데 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반등이 들어왔다가 더 빠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미국 3대 지수 뭐 다우, 나스닥, S&P 500 이 3대 지수를 보더라도 결국 추세는 일봉상으로 하방으로 바뀌었지요. 하방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바뀐 지가 좀 됩니다. 이때 6월 달에 꼭대기를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꼭대기를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으로 볼 때 지금 역배열로 들어섰거든요. 따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을 얻어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코스닥을 월봉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월봉 코스닥보다 저게
미국 주식을 보면은 미국 나스닥 월봉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앞에 나스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90년부터 차트가 나와 있지요. 90년부터 나와 있고 90년 10월 달에 323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치고 깨작깨작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가 2000년 초지요. 밀레니엄 기대감이 해가지고 과하게 거품이 일었다가 빠졌습니다. 이 과하게 거품을 일고 이거를 뚫는 데까지 시간이 뭐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대략 뭐 6, 7년 걸렸는데 그리고 뚫고 올라왔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거품을 못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온 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10년 동안 올라온 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 9년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12년을 올랐습니다. 12년을 오르고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를 큰 하나의 파동 1파로 보고 그 다음에 조정 2파로 보고 그 다음에 조정 3파로 상승 3파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3파가 지금 끝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고 이래 보고 있는데 뭐 끝이 난 건지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또 이걸 짧게 보면은 여기 하나의 파동이 일어났고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 여기 하나의 파동이 또 일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1파, 2파, 이게 3파라 그러면은 이제 4파 조정이 들어오겠지요. 4파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파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5,000포인트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뭐 적어도 이 16,000포인트에서 절반 쪼개지만 8,000포인트쯤 되죠. 8,0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질런지 아니면은 더 떨어질런지 아니면은 한 10,000포인트 정도에서 스톱을 할런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10,000포인트 정도에서 저항대가 한번 있을 것 같고 절반 정도 떨어지는 8,000포인트 정도에서 저항대가 한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은 요 고점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봉을 볼 때 긴 짱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짱대 음봉이 아직 1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데 짱대 음봉이 놓으면은 이 시작이 짱대 음봉이 놓으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없지요. 음봉이 더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의 초입이다 하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미국 장이 꼭대기 친 것 같아 하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볼 때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가 또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이 8년, 9년 상승을 하고 9년, 10년 정도 상승을 하고 끝났을 때 이 조정을 갖다가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받았습니다. 2년 반. 2년 반에서 3년 가까운 2년 반의 조정을 받았는데 2년 반의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작은 하나의 1파가 올라가고 2파 조정 받았는데 이 2파 조정은 2007년 10월이 꼭대기고 2008년 11월이 바닥이고 뒤에 또 쌍바닥을 쳤지요. 그러면은 이 하락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간다. 그러면은 지금 내려오는 게 만약에 4파라 그러면은 4파의 조정은 2파 조정보다는 최소한 길겠지요. 그래서 최소 1년에서 2, 3년 정도 2년, 2, 3년 정도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2, 3년 정도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누가 대통령이었냐 하는 부분인데 미국도 민주당일 때 이런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바이든 정권이 끝날 무렵 되면은 그러니까 2023, 4년쯤 되죠. 그때 되면은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바꾸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뭐 한 2년 안쪽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초에는 상승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뭐 다음 대권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 뭐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고, 하락이 시작되었으니까 내려갈 때 여기도 보다시피 음봉이 한 개, 두 개, 뭐 세 개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왔다가 내린 만큼의 절반 이상을 한 3분의 2 가까이 되돌렸다가 다시 빠졌지요. 그럼 지금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통상적으로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상승을 하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뭐 들어 있었지요. 우리 2002년도 그 선거해가지고 당선되고 2003년도 올랐지요. 그리고 2007년도도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빠졌네요. 빠졌다가 이명박 정권 때 뭐 뒤에는 좀 올랐습니다. 나스닥, 이건 나스닥이죠. 그 우리 코스피는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때까지 나는 좀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은 좀 내릴 수도 있겠다. 내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지만은 뭐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고 나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위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 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2000년 99년 2000년도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왔다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지수의 절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때 2925 거의 3000을 갔지요. 지금 이거의 3분의 1 1000밖에 안 되거든요. 94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뭐 난 더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더 떨어질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추세를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면서 올라갈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바이러스 사태가 해가지고 하락을 했다가 반등에 의해서 그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지금 올란 거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끝내고 긴축을 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풀려 있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고 또 긴축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긴축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하락이 끝이 나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바이러스 사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파동 1파로 보고 2파로 보고 3파로 보고 4파 조정으로 보면은 요 1파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충 뭐 이 전고점 정도 2607이었죠. 2600 정도 전후에서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뭐 얼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은 대략 그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급격하게 올랐지요. 이 파동 교대 현상에 의해서 1파 조정이 짧으면 3파 조정은 좀 길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파동 교대 현상인데 1파 조정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2파가. 그러면 4파 조정은 상당히 길 거다. 시간적으로도 좀 길 거고 지수적으로도 좀 길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락이 앞서
나스닥 같은 경우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는 좀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내렸지만은 결과적으로 2017년을 꼭대기로 본다면은 2017년을 꼭대기로 보면은 2020년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도 꼭대기 치고 2007년도에 1년 하고 반쯤 되는 뭐 1년 반은 안 되고 한 1년 한 1, 2개월 정도 되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조정이죠. 그리고 다시 올랐지요. 올랐다가 재차 조정을 갖다가 기간 조정을 길게 가져갔는데 그리고 올랐다가 쭉 빠졌지요. 따라서 지금은 오버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고 어쩌면은 이게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거품이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조금 조정은 있어야 될 거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매집을 많이 했거든요. 매집을 해서 위로 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매도를 갖다가 한 게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올리려고 하다가 올리는 걸 실패했나 싶기도 하고 또 이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이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하고 SK 반도체를 샀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SK 반도체는 어떻게 됐냐 하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11월 달부터 올렸지요. 올렸는데 지금 올렸다가 반 정도는 내려왔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도 11월 달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올렸고 내려올 때 반 정도는 내려왔습니다. 뭐 이걸로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반도체를 사고 있으니까 다음 상승 때는 종목별로 달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를 만큼 많이 올랐고 조정은 들어올 때가 됐고 뭐 생각보다 좀 깊게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깊게 들어온다는 게 2000까지 이래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2600 전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2600 전후 왜냐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 조정이기 때문에 1파를 안 깰 가능성이 많지요. 1파 상승을 1파 상승이 2500 가까이 되니까 오르기 전에 전 고점이 2600이니까 2600 전후나 2500 정도까지 전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이게 이빠입니다. 이게 최단의 하락으로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당장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시간을 두고 떨어질 거냐 잘 모르겠는데 파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파생을 좀 게을리 바라봐서 그렇는가 이거를 눈치를 좀 못 챘네요. 지금 풋을 보게 되면은 풋이 풋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1.0을 찍고 풋 370입니다. 0.79를 찍고 쭉 올랐습니다. 이 찍고 오를 때가 언젠가 하면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내가 추세를 껐던 그 상단선에서 좀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던 걸로 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갈 거다 해서 나는 여기서 이거 갭 정도 메우지 않을까. 이 갭을 메우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 0.79니까 뭐 대략 한 2.0 정도 올라오거나 많이 올라오면은 한 3.0 가까이 올라올 수 있겠다. 이 정도 봤거든요. 근데 내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로 볼 때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다. 풋으로 볼 때. 그러면은 거의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가 거의 다 됐다 하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금요일이나 뭐 월요일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콜 쪽에서는 뭐 수익이 많이 날 거냐 줄 거냐 그까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그 위클리 쪽에서는 뭐 방향만 맞으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ATM으로 방향을 뭐 잘 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락이 거의 끝이 났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 업종 차트에서 전저점을 깼지요. 전저점을 살짝 깼습니다. 코스피에서 전저점을 살짝 깼는데 코스피 변환이 못 깼거든요. 그래서 내일 코스피 200도 깨는 건지 뭐 두고 보고, 어쨌거나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걸로 보면은 뭐 하락 A, 그 다음에 반등 B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하락 C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업종을 봐야 되니까 업종하고 코스피 200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데 지금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종합에서 이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99%다. 근데 지금 바로 뚫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위로 한번 반등을 줬다가 내려갈 거냐, 뭐 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잘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봤을 때 이 차월물들이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줄었습니다. 3월물도 많이 줄은 걸 내가 봤었고, 3월물이 지금 보면은 두 개 합쳐 가지고 20이 안 됩니다. 20이 안 되고, 차차월물, 사월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를 보게 되면 차월물 정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 차월물이 이 3주가 남았거든요. 3주가 남았을 때 차월물이 이 정도 프리미엄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차차월물이 차월물만큼 프리미엄을 가지니까 변동성이 많이 축소됐다. 프리미엄이 많이 축소됐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한번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빠질 때는 이 전저점을 갖다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까? 뭐 이번 월물이 될까? 다음 월물이 될까? 아니면 그 다음 월물이 될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하방으로 위험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으로. 그리고 하방으로 빠지고 나면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들이 거의 사망 직전입니다. 거의 털려가지고 완전 거의 전의를 상실한 것 같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아래로 밀면은 웬만한 고수급 되는 사람들도 거의 다 털려 나가기 직전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조금만 더 바로 밀 거냐 아니면 올렸다가 숨 한번 쉬게 해주고 재차 하락을 시킬 거냐,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위에서부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역배열로 돼 있거든요. 반등이 들어와도 여기 뭐 20일 라인이나 뭐 좀 잘 봐주면은 여기 60일 라인 정도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재차 얻어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위를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다 하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하방으로 잡는 게 맞고, 앞서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없이 내려오고 있지요. 따라서 이 하락이 끝이 나면은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끝이 나면은 반등다운 반등, 최소한 50% 이상의 반등이 들어온다.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재차 빠진다. 그거 보는 게 맞습니다.
50% 이상 뭐 0.618이나 뭐 4분의 3 조정 정도 들어왔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지더라도 항상 그래 빠졌거든요. 하락 추세가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 매매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꽤나 산 거에 비해서 11월 달부터 많이 샀거든요. 산 거에 비해서 상승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이 좀 밀어 올리려다가 실패했을까? 아니면은 올린 거보다 어쨌거나 밑으로 지금 하락이 계속해서 여기서 내가 처음에 봤던 A파, 그 다음에 반등 B파, 그 다음에 하락 C파가 올라면은 요 외국인들이 이 밀어 올릴 때 산 거보다 더 많이 팔고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외국인이 산 거보다 적게 팔았는데 더 내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A B파가 완성되지 않았다. 반등 B파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로 보면은 이게 깨졌지만은 코스피 100은 아직 안 깨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지금 간당간당 하긴 하지만은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하고 여기 마무리를 짓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뭐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 뭐 주봉을 보면은 여기가 더 높지요. 코스피 200 여기서부터 뭐 좀 어긋났습니다. 코스피는 여기가 더 높고 코스피 200은 여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뭐 마찬가지겠지요. 선물도 지금 여기가 뭐 최고점으로 나와 있는데 선물이 앞에 고점을 뭐 뚫은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앞에 고점이 요거보다 더 높았던 것 같은데 뭐 선물은 없어지고 없으니까 뭐 비교가 안 되고 어쨌거나 요거보다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식도 그렇고 파생도 그렇고 웬만한 고수들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하나 확실한 거는 코스피 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미국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하락에 대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하락을 하다가도 반등을 한다 그랬죠. 반등. 월봉으로 보더라도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래 상승을 했다가 이런 하락하면서 반등을 함 했다가 다시 내리죠. 마찬가지로 IMF 때도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이때는 거의 뭐 큰 반등다운 반등은 없었는데 여기 바닥을 찍고 그나마 절반 정도는 되돌렸습니다. 절반 정도 되돌리고 다시 내렸지요. 그리고 쌍바닥 찍고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이 상승을 갖다가 뭐 결국은 못 잡아낸 거죠. 못 잡아냈고 이 상승도 올라갈 거라는 알고 있었는데 뭐 수익을 보지를 못했고 이 상승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는 거와 수익 내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다 뭐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파생은 길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짧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파생은 레버리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거꾸로 보게 되면은 자산 전부가 날아가고 없습니다. 또는 복구가 되기 힘들 만큼 자산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잘하고 또 잘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 선물하고 코스피 100은
쌍봉을 요 뒤쪽이 좀 더 높거든요. 뒤쪽이 높은데 뒤쪽이 종가 대비 쌍봉 내지는 좀 높은데 코스피는 또 앞쪽이 좀 더 높지요. 이래서 지금 뭔가 모르게 조금씩 뭐가 어긋나고 있거든요. 어긋나고 있어 놓으니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 전체적인 추세는 이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고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반등을 갖다가 세게 들어오면은 그때는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적으로 볼 때 어쨌거나 하락을 갖다가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된다. 1년 이상은. 그러면은 6월 달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앞으로 최소한 6개월은 더 하락을 할 거다. 하락을 할 거다. 추세적으로. 그러면은 하락하는 와중에 반등은 한 번 정도 들어오겠죠. 나는 이게 반등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보다는 최소한 더 높거나 이만큼의 반등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반등이 들어오거나 이거보다 높은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빠지면은 이 정도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보다 안 빠지고 올라가면 이거를 뚫는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고 쭉 내려가지 않는데, 그냥 쌍봉을 치는 정도의 반등, 그보다는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어쨌거나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앞에서 내려올 때부터 계속 현금화 시켜야 된다, 팔아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렸으니까 뭐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적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심해 가지고 자산을 잘 확보하고 다시 상승으로 돌았을 때 그때 수익을 잘 내시기 바라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수익을 잘 되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내려갈 때 그러면은 그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야 되냐? 뭐 그건 아니죠. 주식을 뭐 그래도 한 30%, 5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오게 될 때 가는 종목을 잡았다면은,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정확하게 잡았다면은 그 종목은 언제든 다시 올라옵니다. 뭐 2년을 기다리든 3년을 기다리든 5년을 기다리든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고 그 샀던 것보다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세력이 실패하지 않는 한, 세력이 그 종목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회사, 세력이 들어가 있는 회사를 갖다가 선별을 해서 보유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려갈 때 털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려갈 때는 오히려 더 사야지요. 그래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그 세력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하락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강한 하락도 조만간에 끝이 나고 다시 되돌릴 것이다 하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되돌렸다가 올라가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다. 그 하락 와중에 반등은 곧 들어올 것 같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